네, 오늘 거의 당잠사입니다. 당신이 잠든 사이, 당신이 쉬는 사이 전해진 소식들 확인해 보시죠. 어제 우리 시장이 휴장이었기 때문에 미증시 이틀분을 보셔야 하는데 이틀 다 좋지는 않았습니다. 위에는 이제 우리 시간 기준으로 나와 있는데 현지 시간 기준으로 보면 2월 28일 데이터 그리고 오늘 새벽에 마감된 미증시 3월 첫날 데이터입니다.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좋지는 않았었죠. 사실은 그 전날 데이터 보시면 중간에 상승세도 나오기도 했었고 나스닥 지수는 0.7% 상승도 시현을 했었는데 결국 발목을 잡은 건 경기에 대한 우려감이었습니다. 이날 발표된 부분들이 다 경기의 위축을 거의 가리키면서 시장 좀 압박을 받았고요. 모두 상승폭을 반납하면서 3대 지수 마이너스로 마감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은 물가에 대한 우려감으로 정반대의 이야기인데 긴축이 더 강하게 나올 것이다. 이렇게 내용들이 귀결되면서 다시 좀 압박을 받았습니다. 이 다우지수만 상승세를 조금 유지하면서 마무리가 됐는데 거의 이제 캐터필러 3~4% 급등을 했거든요. 그 영향권에 들어가면서 다우 정도만 올라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캐터필러는 중국 쪽에 골삭기 판매가 더 잘 될 것이다 이런 기대감으로 중국 관련 주식들의 강세 영향이었습니다. 하락의 요인 보시면 이쪽이 계속 물가가 높게 나오죠. 프랑스, 스페인에 이어서 간밤 독일, CPI,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됐는데 예상을 다 웃돌았습니다. 물가 정말 잘 안 잡히는구나 여기였는데 미국에서는 2월 ISM 제조업 물가지수 발표가 됐는데 이것도 굉장히 높게 나왔습니다. 예상보다 전월보다 훨씬 더 높은 데이터가 발표됐고요. 그러자 이제 금리가 급등을 하는 모습, 금리의 압박 속에서 당연히 이제 나스닥 지수 등의 성장주 위주의 약세가 두드러진 모습이었습니다. 특징주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메타가 간밤에 좀 쉬는 모습이었습니다만 그래도 시장 대비했을 때 잘 좀 버텨주는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그 전날에 3% 급등을 했는데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AI 인공지능 대전에 메타도 참여할 건데 그렇게 되면 메타가 정말 잘할 것이다 이런 호평이 나오면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시장 여전히 AI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걸 확인해 보실 수 있는데요. AI 테마주들은 요즘 부진한 흐름입니다. 미국 증시 내에서 그렇습니다. 테슬라는 이틀 동안 1% 내외 각각 조정을 받으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제 자율주행 관련해서 이제 기대감이 좀 꺾이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인베스터데이 한창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이제 듣다가 오기는 했는데 이 관련 내용도 잠시 후에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급등입니다. 반도체 장비가 지금 분위기가 좀 괜찮은 모습이거든요. 미증시 내에서 이 전날에도 좋았고 간밤에도 그래도 이제 반도체 장비가 버텨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신제품을 발표했는데 반도체 생산 공정 단계를 낮춰서 분량도 감소하고 비용들도 다 절감을 해서 이 장비 쓰는 사람 이득이다. 이런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미래에셋증권에서는 그러나 이런 내용들이 우리나라 국내 장비 업체 관련해서 노출도가 적기 때문에 기대를 크게 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코멘트는 나오고 있습니다. 테마 상승률 상위로 쭉 적어왔는데요. 중국 리오프닝 기대가 굉장히 컸습니다. 그러니까 지수는 미국의 금리 부담으로 압박을 많이 받았는데 종목별로 봤을 때는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 특히 이제 중국 증시에 대한 기대감이 깔려 있다는 걸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관련해서 볼만한 이 섹터가 구리, 유가 관련, 알루미늄, 비철금속 이런 거겠죠.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굴삭기 관련 기업 캐터필러 등의 종목의 급등세, 결국 중국의 인프라에 대한 기대감도 깔려 있음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철강, 건설 인프라 같이 좀 뛰는 모습이었고요. 자동차하고 부품단도 긍정적인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챗GPT 관련 주요 종목들의 등락률 이제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아래 따로 기입을 해봤는데 우리나라에서 참고해 볼 만한 밈주식 성격의 테마주는 일단 요즘 계속 조정이라는 점 체크해 보셔야겠고요. 엔비디아는 이슈가 따로 있습니다. 이것도 잠시 후에 따로 정리를 해볼 거고 반도체 부분 괜찮은 모습이죠. 그리고 AI 개발 쪽은 구글 정도만 선방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친환경,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의 상승률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태양광 발전 섹터 자체가 굉장히 좋았고 이뿐만 아니라
베스타스, 윈드 등의 풍력 관련 기업들의 상승세도 이날 두드러졌습니다. 특히 이제 퍼스트 솔라가 다 이끌었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퍼스트 솔라의 주가가 16%가량 급등을 하는 모습.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혜택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자체적으로 앞으로 실적 좋아질 것이라는 가이던스를 발표했는데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이야기를 좀 해봐야겠죠. 우리나라 엔비디아에 또 직접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가지고 자세한 내용 따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쉬는 동안 엔비디아가 갑자기 유상증자 발표를 했습니다. 많은 분들 아마 놀라셨을 텐데요. 세부 내용 뜯어보면 이후의 방향성은 나중에 또 체크를 해봐야겠구나라고 생각이 드실 겁니다. 일단 지금 종가 상황으로 시가총액은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한 730조 원 정도가 되는데요. 현금성 자산이 지금 133억 달러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은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가지고 있는 자산이 굉장히 탄탄한 기업입니다. 손꼽히는 기업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유상증자 한 100억 달러를 얘기했습니다. 자산이 많은데 왜 이걸 했을까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조달 방법에 이제 주목을 하셔야겠습니다. 믹스 쉘프 오퍼링이라고 하는데 쉘프라는 게 선반이라는 거죠. 이게 유상증자를 해서 이 규모를 한 번에 다 해서 우리가 빚내서 끌어다가 다른 데 투자하려고 쓴다 이게 아니라요. 이 방법 보시면 선반 위에 필요한 것들을 놓아놓고 예를 들면 뭐 색연필 색깔별로 가지고 올려놓고 화이트, 볼펜, 연필, 지우개 이런 것들을 쫙 깔아놓은 다음에 내가 그때그때 필요한 것들을 가져다가 쓰는 방식. 필요가 없으면 가져다 쓰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최대 규모를 한 100억 달러를 위에다가 깔아놓고 이게 만약에 나중에 M&A나 뭐 추가적인 새로운 신사업을 한다, 자금이 필요하다, 그때그때 이제 조달받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발표한 것은 계획 아니고요. 이것을 진짜 따다가 다 쓰느냐, 이거는 추후에 이제 확인이 필요해서 괄호에다 이렇게 부연 설명을 달아봤습니다. 사실은 챗GPT 수혜가 요즘 부각되면서 엔비디아 주가가 바닥에서 굉장히 빨리 올라왔죠. 바닥 대비 한 50% 이상 뭐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아마 엔비디아 측에서 이렇게 생각한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자금 확보를 하려면 지금 이렇게 좋은 평가, 흐름이 좋을 때 일단 유상증자 해놓고 나중에 필요하면 쓰자 이렇게 계산을 한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일단요, 이 전반적인 큰 그림, 유상증자의 자본을 써서 얘기하려면 M&A나 신사업 쪽에 많이 이제 투자를 하게 될 텐데 그 힌트는 아마 여기에서 발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현지 시간 3월 20일부터 23일 개최 예정인데요. 이 AI, 뭐 메타버스 등의 최신 기술 관련 컨퍼런스 예정입니다. 이 내용도 함께 체크를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일단 시장은 엔비디아의 유상증자, 이 표면적인 유상증자 이슈에 주목을 하면서 크게 좀 하락하는 모습이 나왔는데 이후의 방향성은 이런 타임라인들을 다시 체크를 하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테슬라 인베스터 데이 한창 지금 IR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한 1시간 30분 지났을까요? 한 6시 30분부터 일론 머스크가 등장을 해서 마이크를 잡고 지금은 다른 임원이 브리핑을 하고 있는데요. 환경 이야기를 시작해서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막 주목을 화끈하게 받을 만한 예상 외를 벗어나는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베스터 데이 진행 전에 예상 내용 쭉 정리를 해봤는데 여기에서 이제 거의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걸로 가지고 왔습니다. 신차 공개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마스터 슬램 플랜 3는 청사진 계획인데 요거를 이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 택시 옵션 그리고 뭐 저렴한 가격의 차 관련 이야기 나올 예정입니다. 아직 뭐 구체적으로 나오진 않았고요. 기가팩토리 확장이라든지 뭐 배터리 파트너십 그리고 AI 휴머노이드 로봇에 대해서 앞으로 좀 이야기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되는 흐름입니다. 마스터 플랜 1이랑 2가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이렇게 아래에다 따로 기입을 해봤는데요. 마스터 플랜 1은 2006년에 처음 발표를 했습니다. 거의 이때 얘기했었던 목표 다 달성을 했죠. 반드시 살 수밖에 없는 차, 소비자로부터 그 매력을 끌어낼 만한 그런 차, 큰 주제, 큰 이
키워드는 환경이죠. 환경을 생각하면 전기차 테슬라를 사라. 탄소 감축을 위해서 테슬라를 사라. 이런 내용이었는데 이거 이제 거의 목표를 달성한 모습이고 낮은 가격차의 중형차 개발 목표도 달성했고 돈을 사용해서 저렴하고 볼륨이 큰 자동차도 이제 목표 달성을 했습니다. 태양열 제공은 이때 처음 이야기를 했는데 솔라시티를 2016년에 인수를 하면서 이 태양열 관련 그 프로젝트도 차근차근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마스터플랜 2가 2016년에 이야기를 했는데 아직 뭐 개발 단계에 들어있는 쪽이 많기는 합니다. 수동보다 10배 안전한 자율주행 기능 이게 이제 보완 중인데 이게 이제 앞으로 중요합니다. 관련해서 오늘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지도 중요하겠습니다. 자, 이제 뭐 기가팩토리 이야기가 나오겠지만 이제 공장을 테슬라가 이제 멕시코로 뭐 투자 의견을 내면서 관련해서 뭐 우리나라에 엮여 있는 테마주들에 대한 분석이 지금 기사로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테마주는 테마주입니다. 그래서 이제 투자 의견은 저희 자리 옮겨서 체크를 해볼 거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우리나라 산업과 맞닿아 있는 게 반도체인데 미국의 반도체 지원법이 우리 쉬는 동안 1차 세부 사항 발표가 됐습니다. 한마디로 귀결이 됩니다. 아주 철저한 미국 우선주의 법안입니다. 3대 독소 조항을 따로 이렇게 뺐는데 대부분 내용이 이렇습니다. 뭐 경제, 국가, 안보 필요하다. 결국에는 공장 개방해라. 뭐 이런 내용이라서 기술 노출 우려가 있고 사업 상업성 당연한 이야기고 재무 건전성 초과 이익이 나오면 최대 75% 환수할 수 있을 만한 조항이 달렸습니다. 이게 이제 가장 골칫거리라고 언급이 되더라고요. 목표했었던 금액 이상 돈 많이 벌면 미국 정부랑 공유해라 뭐 이런 내용이죠. 그리고 기술 준비성, 인력 개발, 뭐 사회 공헌 등등이 있었는데 뭐 사회 공헌 등을 위해서 미국에 R&D 지원을 하고 미국 산업의 건설 자재 등을 사용해서 공장 지어라 뭐 이런 내용입니다. 인력 개발은 보육 서비스 등이 포함이 돼 있는데 그 회사 내 놀이시설, 뭐 아동 그 어린이집 이런 것들을 지어라 뭐 이런 내용 구체적으로까지 명시가 돼 있습니다. 이 3대 족조 조항을 이렇게 빼서 정리를 해봤는데 초과 이익 공유, 그 다음에 이제 기밀 제공이고 군사 협조입니다. 뭐 1순위로 군사적으로 미국이 필요하면 여기부터 지원을 해라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 부분이 문제인데 이때 같이 공개는 안 됐습니다. 가드레일 조항이라고 하죠. 안전장치 조항에서 이제 중국에 대해서 어떤 세부 내용으로 견제를 하는지에 따라서 우리나라 이제 반도체 산업의 타격 여부가 결정이 되는데 이것은 이제 이달 발표 예정입니다. 10년간 중국 투자를 추가적으로 안 하겠다는 약속, 요 안에서 세부 조항이 어떻게 되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단 이 전체적인 내용을 봤을 때 평가는 이렇습니다. 인텔만 최대 수혜다. 그리고 대만의 TSMC가 타격이 일단 1차적으로 가장 클 거라고 분석이 되고 우리나라 삼성전자, SK하이닉스도 지금 중국 쪽에 공장이 다 이제 깔려 있기 때문에 이것이 추가적인 그 가드레일이 어떻게 나오는지 여부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이런 평가입니다. 근데 마침 요거 발표되고 얼마 안 돼서 시티그룹에서 이런 평가를 내놨더라고요. 반도체주 30% 추가 하락 전망이 된다는 보고서입니다. 그 아마존이나 뭐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등의 클라우드 제조사, 데이터 센터 수요가 둔화하기 때문에 반도체 앞으로 EPS 떨어질 거다 이런 내용입니다. 주가 그래서 친저점 다시 쓸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기준으로 했을 때 30% 추가 하락 의견을 냈습니다. 다만 시장 전체적으로 흐름이 괜찮고 지수가 반등한다면 마이크론 먼저 봐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실 이제 미국 내에서 반도체주 우리나라 직결되어 있는 거 하나 꼽으라면 마이크론인데 우리나라도 전반적인 시장 분위기가 완전히 이제 무너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렇다 그러면 또 다시 반도체 주들이 기지개를 켜면서 다른 이 종목까지 온기가 확산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자, 우리 쉬는 동안 개장을 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게 중국 시장 분위기가 굉장히 좋았기 때문입니다. 중국 경기에 대한 회복 기대감이 가장 큰 모습이었는데요. 뭐 발표되는 데이터들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중국 PMI 11년 내 최고치가 나왔습니다. 오, 제조 벌써 살아나나? 경기가 살아나나? 이렇게 군부를 뗄 수 있을 만한 내용이었고요. 그 세부 항목 보시면 신규 주문과 생산도 큰 폭으로 개선됐음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결국 춘절 이후에 중국 경기가 제대로 돌아가고 있다라는 걸 이제 증명하는 데이터이고요. 이와 연동해서 볼 만한 게 유가, 구리 가격, 위엔화의 강세 이런 부분이었습니다. 즉각적으로 나왔었던 내용인데
섹터별로 봤을 때는 이제 잠시 후에 보겠습니다만 지난 2월 27일에 당잠사에서 중국 관련주 비중 확대 유지 의견 하나증권의 레포트 체크해 드렸습니다. 그때 이제 크게 첫 번째로는 차이나 컨슈머 소비 관련 기업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소재 산업재 등의 중후장대 시클리컬 섹터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전방위적인 상승세가 나왔습니다. 홍콩 항생지수가 4% 급등입니다. 종합주가지수가 4%면 폭등이라고 할 만하죠. 중국 본토 증시 상해지수도 1%의 강세 흐름을 보였습니다. 특히 종목별로 봤을 때는 이 신형 인프라 관련 기업들, 뭐 테크, AI, 통신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한 모습이었습니다. 중국 공업 신식부에서 이제 기자회견한 영향을 받았다고 보는데 그때 발표한 부분들이 거의 여기와 맞물려 있는 신산업, 5G 통신, AI, 바이오, 자유주행 등에 지원을 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로봇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됐고요. 인프라 구축도 여기에 포함이 되면서 관련 기업들 전방위적인 상승세, 그리고 상품 선물 쪽에서도 건자재, 철광세, 석, 이제 코크스, 철근 이런 것들의 강세가 두드러졌습니다. 우리는 이제 어떻게 봐야 하는가? 중국의 양회 3월 4일 예정인데 사실은 양회 전에 각 지방정부에서 정책 발표를 다 하고 그거 모아서 이제 발표하고 비전 제시를 하게 되겠죠. 그런데 이제 중국 정부 지방 양회에서 이미 관련 소비진자 쿠폰 등 다 이제 발표가 됐기 때문에 사실은 투자의 관점에서는 엿볼 수 있을 만한 미리 체크가 가능한 부분이었습니다. 이후의 방향성은 이제 우리는 어떻게 염두에 둬야 하는가 이 고민이 남는데요. 과거 데이터부터 좀 흐름을 체크해 봤더니 굉장히 특이한 흐름이 있더라고요. 이 과거에 2004년부터 2007년 보시면 조선 기계 섹터가 지수를 다 끌고 가는 모습이었는데 이 보시면 경기 사이클의 흐름상 봤을 때 경기가 바닥을 찍고 턴하는 사이에 새로운 주도주가 시장을 이끄는 모습이 늘 반복되어 왔습니다. 경기 사이클 이익 추정치가 뚝 떨어졌다가 반등을 하는 요 구간에서는 여기에서는 차화정 기억하실 겁니다. 자동차 정유화학 섹터의 강세가 지수를 끌고 가는 모습이었고 다시 떨어졌다가 턴하는 요 구간에서는 화장품과 헬스케어가 시장을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최근 이 이익 추정치가 뚝 떨어졌다가 물론 이제 코로나 영향도 있겠습니다만 이 바닥 턴하는 이 사이에 2차 전지가 끌고 갔는데 최근 들어서는 사실 경기 사이클은 뚝 떨어져 있는 상황, 여기서 턴하는 이런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데 이 다음 바통을 누가 이어갈 것인가 이것을 이제 고민을 해야 하는 단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KB증권에서는 미국, 중국, EU 정책의 교집합에 친환경을 주목하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크게 투자의 아이디어로는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그리고 풍력, 태양광 등의 신재생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좀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온앵커의 당잠사였습니다.